지금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주식 투자에 관심 있어 하는 인구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성숙화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심은 올라갔는데 제도적 성숙이 아직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차피 관심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제도적 성숙이라는 거 혹은 이제 규제적 성숙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차츰차츰 해결되어가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많은 기회가 저는 숨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미국 주식 대 한국 주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MZ 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많이 좀 허물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뭐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안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이랑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 뭘 투자할까라고 했을 때 요새는 다들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장단점 그리고 저는 뭘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우량주 같은 성격을 띠죠. 뭐 실제로 국가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우량주적인 성격을 띠는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장기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지면서 하방 안정성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미국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좀 중소형주의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좀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하방 안정성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고 리스크 관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훨씬 더 아마 좀 좋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볼 때도 기업 오너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분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기업 계열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판매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도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종목 토론이라든지 혹은 뭐 블로그 누가 분석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가지고 뭐 요새 영어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해석해서 보려고 하면 다 보거든요. 근데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각자가 막 분석해 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 리포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낸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자기 언어고 자기 나라 기업이니까 자기 나라 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어차피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기업의 물건이라든지 기업의 본사라든지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뭐 내가 직접 가서 그 기업 오너랑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합정역 쪽에 세아타워가 있죠. 철강 회사 중에 세아그룹이 있는데 그렇게 세아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그냥 오메가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투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할지 몰라도 여기 합정 여기 노른자 땅에 세아 건물이 있네. 세아라는 그룹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합정역에 내리면은 합정역 밑에 가로치고 지하철역 밑에 막 세아타워 막 써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의 이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 그룹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이 쉽게 뭐 디폴트가 되겠냐? 이렇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단지 수치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무형의 그런 부분들도 체감상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천대받아가지고 좀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해서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절대 아닐 거예요. 48조?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면 현대차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50조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싸게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저평가 디스카운트 요인,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면은 지금 저가 매수했을 때 장기적으로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미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업사이드 요인이 없다면은 고평가된 게 더 고평가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럴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증시가 고평가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뭐 미국과 같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만 가면은 저는 뭐 연금 정책을 좀 손본다든지 퇴직연금은 401k 같은 거를 좀 이제 가져와가지고 비슷하게 좀 작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세금적인 부분을 만진다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지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손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적으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체도 투자 친화적인 면모도 주식 투자에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저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가 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저평가도 영원한 고평가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평가 한국 주식시장이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장기적으로 해소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도 세제 혜택이나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그럼 돈이 또 흘러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통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가 예적금이나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다가 나중에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성장이 좀 이제 답보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도 저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주식 투자에 관심 있어 하는 인구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성숙화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심은 올라갔는데 제도적 성숙이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차피 관심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제도적 성숙이라는 거 혹은 이제 규제적 성숙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차츰차츰 해결되어 가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많은 기회가 저는 숨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일단 저와 좀 친근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자료 접근성이 저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그 우량주적인 성격을 띠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마 미국 주식이 진짜 신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서부터 그때 미국 주식이 신이다라고 추앙받던 그 2024년도 때 한국 주식 진짜 헐값이다라고 막 다들 얘기했고 만년 저평가다 욕 뒤지게 먹던 게 한국 주식이었는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이제 훗날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물론 좋은 것도 알고 뭐 무지성으로 투자해도 돈 벌기 너무 쉽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결국 다 자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투자 성향은 이제 한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 더 좋다 한국 주식이 더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한국 주식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정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라는 그런 격언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미국 주식이 아마 그냥 대충 내 빼고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돈 벌기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내 계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 진짜 그렇게 뇌 빼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하는 거면 그냥 ETF 증시 추종 상품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개별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믿고 내 신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취향에 맞게끔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때는 한국 주식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저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저는 한국 주식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이 워낙에 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 정말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국 주식 왠지 손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 한국 사람들 국민들에게서, 그리고 인식 자체도 많이 개선됐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의 만년저평가는 점차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증시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큰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뭐 아직은 제 뇌피셜인데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미국의 401k 제도를 좀 따라가면서 그런 조직적인 큰 돈이 흘러들어오는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결정된 사항이 아직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미래를 좀 그리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투자 하시고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쪽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한국 주식 관련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결정 내렸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영상 통해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